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방 초음파 이론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방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유방 해부학에 대한 전반적인 항목들이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니플, 유두가 있고요. 유두 주변에는 유륜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유륜 내부에는 몽고베리 선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구조물들 여러 개가 있는데요. 15개에서 20개의 로브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유선이라고 불려지게 되겠고요. 여기서는 모유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유는 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이 관 구조물을 유관이라고 불려지게 돼요. 다음으로 바깥쪽에는 피부 조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에는 지방 조직과 섬유 조직들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뒤쪽에는 유방 뒤쪽 지방 조직이 있고 가슴 근육 등으로 구성이 되어지고요.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이쪽에 있는 갈비뼈 구간까지 영상에서 나타나게 돼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구조물이 유방 내부에서 구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의 대조도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검사에서 어느 부분까지 보여지는지 각각 검사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 구역의 해부학을 보도록 할게요. 유방은 총 4구역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어퍼, 아우터, 이너, 로어, 아우터, 이너로 구성이 되어져요. 우리말로는 상외측, 내측, 하외측, 내측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상외측 구간이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외측 구간 같은 경우는 쭉 연결되어 있는 겨드랑이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을 테일 오브 스펜스라고 불려지게 돼요.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상외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꼬리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어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때는 유방뿐만 아니라 이 겨드랑이 쪽 부분까지 같이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항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에서 6번째 늑골 사이에 유방이 위치하고 있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유방 피부의 두께는 0.3에서 2mm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심화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정상적으로 유방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유방 피부의 두께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우선 정상적인 두께가 이 정도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지방층을 갖게 돼요. 지방층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포함되어져 있는 다양한 유방의 구성들이 사람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4개의 구역으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테일 오브 스펜스는 유방 조직이 애가부 쪽까지 겨드랑이 쪽까지 연장되는 부위라는 거, 이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유방의 종말관 소엽 단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유방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15개에서 20개의 로브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 로브를 확대해 봤을 때 로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종말관 소엽 단위, 터미널 덕탈 로블라 유니트라고 표현하게 돼요. 보통 이제 임상에서는 TDL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블과 함께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유 성분들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이 덕트 구조물, 관 구조물을 포함해서 이 단위를 TDLU라고 표현하게 되겠는데요. 하나의 롭에는 여러 개의 TDLU가 모여서 롭을 형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게 되면 종말관 소엽 단위는 유방의 기능적 단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유방 병리들, 유방의 질병들이 이 단위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TDLU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TDLU 같은 경우는 소엽과 함께 소엽 내 결체 조직, 종말관 등으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엽과 함께 안에 있는 구조물을 바깥쪽으로 내보내주는 관 구조물이 TDLU의 하나 단위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덕트 시스템 보도록 할게요. 방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TDLU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로블 구조물과 함께 바깥으로 나가는 이 관 구조물을 TDL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단위고요. 여러 개의 TDLU 구조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롭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성분들이 안에 있는 관 구조물과 모여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관 구조물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덕트 시스템, 유관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모여진 유관계 시스템들이
이쪽에 있는 유관동으로 모여지게 되겠는데요. 유관동은 니플 주변에서 살짝 사이즈가 커져 있는 이러한 구조물을 유관동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집합관으로 모여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모여진 집합관에 있는 모유 성분들은 유두를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어지게 돼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관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유방의 기능이 모유를 생산하는 데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유 생산과 관련된 이러한 시스템들은 모든 교재에서 중요한 해부학적 파트로 다뤄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관계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내용 보시게 되면 유방은 15개에서 20개 엽으로 구성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엽들이 방사상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 유두 쪽으로 쭉 모여지는 시스템들을 유관계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유관에서 모여진 성분들이 유관동으로 모여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집합관으로 연결되는 이 순서를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흐름 정도만 잘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유두 및 유륜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집합관이 모여서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이 구역이 유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두 주변에 어두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유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어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유두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20개의 이런 계구부들이 모여서 집합관을 형성하게 되고 모유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글과 함께 영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 구조물들 외부 자극으로부터 유두를 보호하는 유륜이라고 하고요. 옆엔 용어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유두와 함께 유륜 구조물 이 부분에서 결절들이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이 결절을 몽고메리 결절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이 몽고메리 결절 같은 경우는 수유 시에 유두를 매끄럽게 하는 분비물을 발생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의 대표 혈관 구조물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 보시게 되면 다양한 혈관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혈관 구조물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유방의 안쪽을 담당하는 혈관이 있고요. 한 가지는 바깥쪽을 담당하는 혈관 구조물이 있습니다. 먼저 안쪽 구조물을 보게 되면 내유동맥, 인터널 맘마리 아테리라고 하게 되겠는데요. 유방의 안쪽 부분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돼요. 다음은 외측 흉부동맥, 라테랄 솔라식 아테리고요. 유방의 외측 부분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나오게 되면 유방의 안쪽 담당, 그리고 라테랄 표현 나오게 되면 외측을 담당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방의 림프 구조물인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유방 주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림프 구조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방 안쪽에서 구성되어지는 인터널 맘마리 림프노드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겨드랑이 쪽으로 엑실라 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엑실라리 림프노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비클, 쇄골을 중점으로 해서 쇄골 아래쪽과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림프절들이 구성되어지고 있어요. 유방에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주변 림프절도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해보게 되면 총 3가지의 림프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 중에서도 애과 림프절이 가장 중요하게 돼요. 유방 림프절의 85% 거의 대부분이죠. 이곳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게 돼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애과 쪽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는 유방 조직뿐만 아니라 주변의 림프절 평가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애과 림프절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과 림프절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안쪽에 있는 유방 내부 림프절, 세 번째로는 쇄골에 있는 쇄골 주변 림프절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유방 해부학들 살펴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유방 발생과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정상적인 유방 발생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유방 양쪽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겨드랑이에 추가적으로 유방 조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부유방이라고 불려지게 되겠고요. 비정상적으로 발달되어져 있는 이런 유방 조직의 종류와 용어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내용은 부유방,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불려지게 되겠고요. 완전히 퇴화돼서 없어져야 될 유선 조직이 일부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방 조직 외에도 유두 조직도 존재하게 되겠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유두가 있음에도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유두 구조물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액세서리 니플, 부유두라고 불려지게 되겠습니다. 용어와 함께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한쪽 유방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가지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항목들을 하나씩 보게 되면 유방 자체가 발달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이 저하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는 유방은 발달했지만 유두가 없는 것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방의 크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 이런 경우도 기형으로 간주하게 돼요.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름만 보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는 한글 용어와 함께 영어 표현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